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술이 마시고 싶은 뭡니까 그게 술이 한잔 생각나는 밤 모릅니까 이거 지금.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4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44번째나 했구나 이거를. 44. 중요합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에피소드가 80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한 80개 정도 올라왔는데 또 헛소리를 많이 했죠 80분 동안. 저는 또 아까 방송을 댓글 한번 읽고 바로 방송을 진행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오늘은 항상 지난번에는 뭐 여러 회수에 걸쳐서 찍었더라도 네. 안 깐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까놓고 네. 방송 2개 연속으로 찍고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찍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죠. 네, 제가 가급적이 뭐 방송 2개 정도 올려드려야 되지 않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근황을 물어보기도 웃기네요 사실은 또. 뭐 근황이라기보다 엄사장이 장가를 갑니다. 뭐 네. 궁금한 거 있어요?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집의 소유권은 누구가 가집니까? 집의 소유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구매하는 집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어쨌건 뭐 같이 가는 걸로. 같이 가는 걸로 했고. 아, 사실 뭐 그런 게 궁금하지 뭐. 그게 왜 궁금해? 그래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해. 네. 뭐 내가 어떻게 살지는 궁금하지 않잖아.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그렇지. 그렇잖아.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뭐 결혼 과정이라던가.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그거 뭐. 그 웨딩 플래너까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그렇죠. 그 어차피. 한국에 있었으면 저는 제가 직접 알아서 꼼꼼하게 찾아 살 스타일인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뭐 그걸 알아볼 새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열흘 갔다 왔는데 열흘 동안 진짜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뭐 네. 드레스를 고르러 가고 촬영을 하고 상견례를 하고 본식에 드레스 상견례 어디서 했습니까 참? 상견례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들 하는 한정식집. 한정식이요? 네. 맛있어요? 솔직히 뭐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쓸데없이 돈만 쓰고 오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재수 씨 될 사람 그래도 와이프 부모님들 미리 뵀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재수 씨 될 사람. 네네. 내 입장에서는 재수 씨잖아. 형수는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그분 뭐 그래도 부모님 미리 뵌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뵙긴 했죠. 근데 부모님들끼리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불편할 수 있겠네. 그렇죠. 우리 아들 잘 키웠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뭔가 그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하여튼 뭐 나름 뭐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뭐 밥이 어떻게 넘어간지 몰랐다고 하면서 재밌었다. 뭐 밥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는 거랑 재밌는 거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근황이 그렇고 뭐 좀 다른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방송 그 댓글 읽어드릴 때는 날씨 선선하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담배 피러 나가보니까 좀 더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베트남 날씨가 진짜 훅 더워졌다가 훅 시원해졌다가 좀 요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몬드를 먹고 있는데 아몬드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 이프로님 사업 근황은 어떤가요? 뭐 먹고 살기가 쉽지 않네요. 항상 그랬으니까 좀 새로운 근황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항상 새로울 건 없고. 네. 오늘 방송 주제랑도 좀 유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인트로를 원래 제가 잘 안 하는데 제가 좀 첨언을 한 게 이번 방송 주제는 좀 베트남의 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술. 술이 좋죠. 항상 네. 또 술과 또 그 음악이 없으면 또 인생이 또 팍팍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그렇죠. 술과 음악만이 예.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뭐 이런 거. 네. 우리나라는 진짜 마약이 없으니까 약간 그런 걸로 뭐 하는데 사실 이 주제를 그 검사장이 한국 출장 갔을 때 저 혼자 네. 한번 찍어봤어요 방에 누워서. 진짜요? 그래서 베트남의 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한번 찍어봤는데 뭐 그때 검사장이 잠깐 들어봤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음질도 고르지 않고 네. 혼자 한 45분을 떠들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제 1시간은 뭐 낭비하긴 했지만 네. 그걸 대해서 좀 한 번 더 리뷰를 다시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최근에 또 저희가 또 손님 한 분이 또 술을 또 수입을 하고 싶다 네. 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그 뭐 법인에 대한 에피소드 이런 거 좀 얘기하면은 그렇죠.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좀 하여튼 방송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베트남의 술. 아몬드를 먹으니까 술이 먹고 싶네요. 베트남의 술을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죠? 지오저. 베트남어로 술이 굉장히 어려운 발음입니다. 영어로 쓰면은 ROU 잠깐만
O U U 성조 두 개. R O R O U S. R O U S인가? 아닌데? 맞아 지오. 지오. R O U S 맞아요. S가 들어간다고요? 지오 뭡니까? 아 S는 아니지. 아, 저 베트남 R O U O. R O U인가? 왜 기억이 안 나지?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니 S는 아니고 지오니까. 아 R U O U R U O U. R U O U인데 이게 그 거짓말하고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지오 지오. 이럽니다. 남부 쪽을 리오 그러더라고. 리오 리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술을 보면은 한국은 술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소주와 맥주. 무슨 소리예요? 부딪히면 양주. 종류 두 개가 늘었잖아. 뭐가? 방금 두 개라고 했는데 소주 맥주 양주 나오고 아니, 와인 소주 나오고. 맥주가 큰 분류.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양주 또 맞죠 뭐 와인, 혼자 뭐 와인이니 뭐 이게 여러 가지가 되는데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소주 맥주라기보다 그러니까 술을 분류할 때 비아와 지어를 나누죠. 정확 두개 딱 있습니다. 네, 지어하고 비아. 예. 비아는 이게 그 맥주. 맥주. 맥주를 뺀 모든 것들은 다 지어입니다. 지어. 네. 근데 거기서 와인은 이제 뭐 지어방 지어방. 그래서 뭐 골드 소주 이런 느낌이고. 뭐 지오 소주 뭐 네. 지오 뭐 이래 해가지고 사실은 뭐 위스키 이렇게 하지 뭐 지오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스키도 지어라고. 하기는 네네. 그뭐 뭐랄까 사물을 분류하는 기준 중에 하나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죠. 네. 근데 또 맥주는 지어라고 안 하잖아. 비어죠. 맥주는 비아야. 왜 그러지? 그러니까 삐로. 왜냐면 제 생각인데 맥주는 약간 음료수처럼 생각한 게 아닌가. 맥주는 약간 콜라. 콜라 같은 느낌으로 약간 뭐 꼬까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처음에 맥주를 처음 먹었던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를 한 게 아닐까나 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뭐 중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베트남 술의 도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높은 술들이 많고 그렇죠. 하다 보니 약간 모르겠네 왜 그러지 근데 이게 촘스키야겠죠.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이제 이게 그렇죠. 사람들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사고 분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맥주와 그거. 그렇죠. 맥주와 술. 네. 맥주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지오라는 분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냐. 네. 처음에 맥주라는 걸 처음 먹었던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약간 뭐 탄산도 좀 들어가고 막 이런 느낌 들다 보니 음료 같은 느낌으로 약간 코카, 환타, 막 아니면 뭐 스프라이트 이런 느낌으로 좀 분류한 게 아닌가. 좀 종교적인 얘기인데 갑자기 베트남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베트남이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요일을 세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알고 계시잖아요. 월요일. 하이바, 본남 뭐. 월요일이 그 네. 드하에여서 두 번째 날이라는 뜻이고요. 예. 이게 항상 처음에 헷갈린 거야. 우리는 월요일 하면 1 느낌이 강하잖아요. 월요일은 1, 네. 화요일은 2, 수요일은 3, 목요일은 4, 금요일은 5, 그렇죠. 토요일은 6 느낌인데 베트남이면은 월요일은 드하이 두 번째 날, 수요일은 드바죠. 드본이죠. 아, 드본, 드뜨. 드본. 그렇죠. 드. 네 번째 날. 금요일은 드사오. 예. 그리고 토요일이 드버이. 뭐 그렇죠. 일요일이 뭐예요? 추녀시죠. 추녀시죠. 일요일이 추녀시인데 일요일이 추가 그 주인 주자 할 때 주인 주고 녀시 그 날다. 날일 일본 할 때 엿 그거거든요. 일본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엿반 그 추녀 같은 엿자거든 일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생각 맞죠. 그거 나는 아니야? 이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으로서 보통 한국에서 우리 그 썬데이를 뭐라 그래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주일이라 그래 주일이라고. 맞아. 로즈데이라는 거죠. 주의 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이라고 하는 거야. 주인의 날. 물어봤어요 제가 베트남 친구들한테. 너는 do you know 너 why 이 베트남 사람들이 주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줄 아냐? 이 주가 누구냐? 주 한 이 주인이 누구냐? 고치면 아닙니까? 일리 있는데. 마커의 날이었다고 이게. 근데 모른대요. 다 모른대요. 그 주인이 누굴까?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지. 아마 그거 같은데 옛날에 선교사들 들어오고 막 이렇게 왜냐면은 영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교회식 용어로 표현하면은 뭐 복음의 조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를테면은 그 중국의 한자가 뭐 배선자 이런 한자가 있거든요. 그 보면은 그 배 모양에다가 뭐 사람 입이 몇 개 되는 게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샀던 사람들이 7명인데 그 7자가 적혀있고 뭐 이런 한자로 풀어 쓴 성경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각 국가마다 뭐 웬만해서는 홍수설화가 있다.
다 이런 있죠. 것도 뭐 그런 성경적인 이런 과거에 엮인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들을,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또 교회적으로 해석하는 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추년 베트남에서는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구나. 제 생각에 좀 그런 게 있지 않겠나 괜히 싶어요. 감동을 받는 왜냐면은 이 일주일의 개념이라는 게 거기서 따온 거잖아요. 그 로마 시대 그레고리력에서 따왔나 아마 그렇잖아요. 뭐 그럴 겁니다. 네, 왜냐 보통 음력을 쓰는 나라가 있고 양력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그 네. 일주일이 아마 로마력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일주일은 네. 기준을 짓는 게. 아시다시피 그 로마라는 나라는 거기 아닙니까 또 약간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렇죠. 그 네네네. 종교의 좀 공인에서죠. 그 뭐랄까 뭐 발생지는 아니고 약간 공인한 국가다 보니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면은 아니 근데 베트남은 뜬금없는 동양 국가잖아요. 네. 뭐 프랑스가 와서 좀 영향을 줬나? 어쨌든 그건 모르겠지만 이 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 거잖아. 근데 보통 이제 달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선교사들일 거 아니야. 음. 보통. 왜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뭐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들이나 어쨌든 뭐 외국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인들 아니면 네. 그리고 또 그 시대 같은 경우 또 선교사들이 또 배운 사람들이다 보니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갑자기 준영이 그렇죠. 제가 이거를 그때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열심히 네. 찾아봤는데 나오는 건 없는데 뭔가 글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은 베트남,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거를 첫 번째 날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데가 뭐 미국이랑 몇 군데 안 된대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이 또 그 일요일을 일주일의 첫 번째 날로 생각하는 특이한 나라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을 두 번째 날이라고 시작하는 거고. 뭐 좀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수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죠, 얘기가. 그렇죠. 홍수설화. 그거는 되게 저도 옛날에 아마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도 홍수 설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맞다면.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한국사 옛날에 뭐 역사 관련 레포트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발표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약간 음모론과 역사를 섞어가지고 이제 신화와 설화 이제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쭉 찾아봤죠. 이제 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 그 인도네시아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원주민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은 막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홍수 설화가 다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그렇죠. 중국도 있고 뭐 한국도 있었는 것 같아요. 있어요, 한국도 있어요. 제가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일본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논리를 편 건 이제 두 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그 진짜로 이게 홍수라는 거를 이제 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을 때 이제 그 모든 인간들의 잠재 의식상으로 이게 자연의 위대한 뭔가 그 파워 있지 않습니까? 네이처 파워를 홍수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컨트롤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가뭄을 들건 뭐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선사시대 인류한테 가장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거는 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한 게 아니고 두 번째가 진짜로 홍수가 난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뭐 기후가 바뀌건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과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종교인이긴 하지만 종교적으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믿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예를 들어 해수면이 높아지고 네. 하면 물이 올라가면은 그런 홍수를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죠. 홍수 설화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뭐 종교인으로서 네. 이걸 막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방송에서 그렇죠. 얘기하기에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네. 말 못하겠지만 뭐 성경에 따르면은 사실 제일 노아의 유명한 홍수 이야기니까. 네.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식들한테 옛날에 홍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이면은 뭐 그런 원인에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있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그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쓴 그 약간 그 사람이 약간 유사 역사학자거든요. 약간 음모론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재밌게 그냥 가십으로 글을 잘 쓰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 논리를 딱 펼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예를 들면 그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아틀란티스 같은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거죠. 이제 뭐 저희가 성경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인류가 됐다라는 식의 논리를 이제 그 사람은 그걸 갖다 와서 붙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음모론이고 그냥 재밌게 보는 그렇죠, 책인데. 그렇죠. 또 교회적으로 풀었던 게 제가 옛날에 송크란 때 태국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송크란. 송크란이 뭔지 아시죠? 물총 쏘는 거 아닙니까? 물총 쏘는 거잖아 이게. 네. 근데 그게 그런 다음에 송크란이 끝나고 나서 하면 이건 욕먹는 짓인데 네. 송크란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물을 뿌리는 자체가 상신을 축복한다. 그렇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래요. 성경에서 약간 세례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지. 그렇죠. 물세례. 물로 세례를 이것도 이제 거기 태국에 계신 한
성교사님께서는 이 송크란이라는 게 아마 성경적인 이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온 게 아닐까. 또 이렇게 자유로운 축축이고 상상은 자유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옛날에 우리 그 베트남의 명절 이런 거 하면서도 물을 중요시하고 약간 뭐 물 선물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네네. 왜냐면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강가에 살고 싶어 하는가? 예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잠재의식상에 그게 있다는 거지. 물가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그 선사시대부터 해서 이제 그 수만 년 동안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주진 않았죠. 그 이제 사도 요한, 그 세례자 요한이 줄 때도 그 물을 썼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약간. 물로 세례를 주었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걸로 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물의 상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물이라는 게 그 뭔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존과 그 라이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다 보니 그분께서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그냥 뭐 물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우리 왜냐면은 그거죠. 이제 술은 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신기한 게 물 얘기가 나서 말인데 네. 물은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죠? 느억이죠. 느억이라고 하는 베트남에 이렇게 중첩된 단어가 몇 개 없는데 나라. 네. 나라가 또 느억이에요. 엠랑의 nước nào? 넌 어느 나라에서 왔니? nước ngoài 뭐 이런 거죠. nước ngoài. 이 물과 나라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조까지. 네. nước. 느억이랑 똑같죠. 그렇죠. 이거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이제 물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4대 문명 얘기를 하지만 또 4대 그렇죠. 문명 좀 거짓말. 물이라는 게 이 그런 나라 뭔가 이런 공동 단위의 근원이 되는 그렇죠. 거라고 자유롭게 네. 상상은 자유니까. 네. 아니 그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술을 뭐 옛날에 뭐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술도 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얘기가 왜 이렇게 올라갔어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먼저 그 물 얘기가 나왔다가 네, 뭐 송크란이 나왔다가 그렇지. 하여튼 뭐 다시 본론으로 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의 물방울이죠. 이제 신의 물방울에서 신의 물방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봤어요, 신의 물방울? 안 봤습니다. 보지 마세요. 재미없나요? 재미없습니다. 판타지예요, 그거 약간. 알겠습니다. 먹으면은 막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나온다는 건데. 보지는 않을게요. 네. 술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네. 2%의 베스트 술은 뭐죠? 보드카입니다. 베트남 술은 아니죠? 베트남 술이죠. 베트남 보드카. 네, 베트남 보드카. 보드카 하노이. 보드카 하노이. 보드카 맴.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뒤에 보드카 편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싸요. 취하기 쉽고. 그리고 소주보다 숙취가 좋고 저렴하고. 네.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안주랑 먹기에는 향이 없는 술들이 좋아요, 제 생각엔. 소주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소주는 회랑도 먹을 수가 있고 고기랑도 먹을 수가 있고 라면이랑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구나.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뭐 마리아주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화이트 와인은 예를 들면 생선 요리랑만 드시고 레드 와인은 뭐 소고기로만 드시라고 뭐 약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냐면은 그 와인 특유의 향과 맛과 그 음식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소주 같은 경우는 아무 맛이 없어요. 술만 만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어떤 음식에 갖다 붙여도 그 자몽의 이슬.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오리지널. 순수 진로. 그런 의미로 보드카 같은 경우를 좋아하는 편이죠. 한 병에 한 2,000원 주고 나면 취할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보드카가 소주 증류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드카 좋은 거는 밀로 만들고 주정이라고 하죠. 주정. 그 이제 물에다가 주정을 타는 건데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곡물인데 그 감자 약간 이런 거 포테토 네.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 소주 이런 것도 그렇게 유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증류라기보다는 그 물에 주정을 타는 거죠, 사실은. 보드카는 좀 증류식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드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보드카 만드는 법 한번 찾아봐요 지금. 보드카 만드는 방법.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나. 보드카도 말씀드려 요즘에 그냥 흔히 나오는 보드카도 그냥 주정 타서 만드는 한국식 소주랑 큰 차이는 없다고 하네요. 주정이 뭐죠? 술 주정한다 할 때 그 주정은 아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원액이죠, 원액. 아. 소주 원액에다 물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먹는 위스키 우리가 그 짜다를 먹을 때 타는 물에다가 것처럼 소주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소주를 보시면은 약간 이게 층이 뜨는 게 보여요. 약간. 예를 들면 엄사장 소주를 안 먹을까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된 소주다 먹어보면은
그 첫 맛이랑 끝 맛이 달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슬슬 이제 그 물과 주정이 분리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첫 맛은 약간 연하고 밑에는 쓰고 약간 이런 맛이 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증류식 이제 이런 거 위스키라든지 와인 이런 게 와인은 뭐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 와인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증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위스키 이런 것들 뭐 사케 이런 것들 만들 그렇죠. 예. 볼 때 저희가 오늘 술 방송을 시작한 김에 좀 네. 뭔가 체계를 잡아가지고 첫 번째 베트남에 있는 네. 술의 종류부터 일단 한번 쭉 얘기를 해봅시다. 하고 가볼까요? 그렇죠. 네, 베트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술과 맥주로 구분이 되는데 네. 맥주부터 일단 한번 해봅시다. 맥주는 비아 사이공, 비아 하노이, 비아 바바바, 쭉바이 쭉바익 맥주, 그리고 뭐 그리고 비아 하이뽕 뭐 지역 맥주 다 하이네켄.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말씀드리면은 타이거. 네 일정 말씀드렸지만 그 저는 사이공 맥주가 맛있고 네. 그 거기서 수입을 하죠. 그 하베코 사베코에서 국내 수입 말하는 건가요? 그 생산을 사베코라는 업체에서요. 네네. 뭐 혹시라도 주식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사고 싶은 주식인데 거기가 그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외국 주류를 이제 유통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하이네켄이나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외국 주류 수입하는 게 그 뭐 사이공 뭐 약간 그 사베코라고 해서 그 업체가 있고 하베코는 이제 하노이 맥주 만드는 업체 이렇게 두 군데서 보통 만들고 국영회사겠지? 구경했을 거야 아마 그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하노이 비어니 뭐 기타 잡비어들이 있는데 맛있진 않아 사실 맥주가. 근데 이렇게 하노이 맥주, 쌀국 맥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쌀국 맥주가 이를테면 그 국제적인 브랜드인 뭐 하이네켄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다국적 뭐 아사히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예. 하이트, 네. 맥스. 하이트보다는 맛있고 제가 근데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그 라거식 맥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를 뭐 와 이게 뭐 눈 감고 구별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냥 약간 좀 조금 더 고소하냐 안 고소하냐에 차이지. 그 라거식이라는 게 뭔가요? 라거가 맥주를 발효시키면은 발효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래서 거품이 뜨고 여기 맥주가 발효되면은 거품도 막 나고 해서 층이 나눠지는데 상면 발효, 하면 발효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윗거를 떠서 먹는 게 있고 이제 밑에 걸 떠서 먹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발효 형태의 하나죠. 라거랑 저희가 먹는 이제 그 예일 맥주랑 아마 라거 맥주가 상면 발효였나? 저도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잠시만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 하여튼 뭐 지금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 맥주 다 그게 라거 맥주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 요새 예일 맥주도 많이 나와요. 아. 이제 그게 예전에는 잠시만요. 좀 기억이 나. 예일이 아마 상면 발효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위에 걸.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일 맥주가 더 고급인가요? 아닙니다. 고급은 아닙니다. 라거 맥주가 훨씬 더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예일 맥주가 맥주 거품이 뜨면은 위에 거를 이제 떠서 만드는 거 상면 발효라고 하고 라거 맥주가 밑에 걸 뜨는 건데 뭐 술의 역사를 보자면은 원래는 위에 게 떠서 먹는 게 더 쉽잖아 만들기가.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유행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청량감을 좋아하는 라거 맥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풍부한 맥주 맛을 즐기는 이제 예일 맥주가 최근 들어 떴죠. 한 10년 전부터 해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게 뭐 수제 맥주니 뭐 크래프트 비어니라고 홍대에서 파는 것들이 아. 이제 예일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래프트 비어가 이 위에서 뜨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한국은 역순위 됐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에 걸 뜨는 게 먼저고 밑에 걸 떠서 먹는 게 이제 기술이 더 필요하다 보니 뒤에 나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생맥주라는 건 뭐예요? 생맥주는 그 맥주 공장에서 나온 통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통에 있는 걸 그냥 따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가게에서 떠주는 거랑 캔에다가 포장해 갖고 온 거랑 그 차이 아닌가요? 그 차이인 거죠, 그냥. 근데 그 이제 그 공장에서 직접 와가지고 이제 보통 조금 더 신선하고 큰 통에 들어가고 그 이제 그 맥주 뽑는 걸로 해서 뽑는다 보니까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알기로 그래서 베트남에서 보면은 비아라고 했잖아요. 비아가 이제 비아, 런비아, 캔 맥주, 병 맥주가 있고 비아 보면 뜨어이가 비아 뜨어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맥주라고 생맥주죠. 보면 되잖아요. 그 가게를 가보시면 아는데 그 친구도 진짜 뭐 드럼통 막 이런 거 굴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맥주 바로 빼서 예. 그거야 비아 뜨어요. 그 비아호이, 네. 비아호이 이것도 생맥주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뭐 듣기로는 뭐 비아호이는 약간 생맥주인데 네. 좀 뭐 찌끄레기 맞아요. 조금 싸구려로 만든 비아 허이가 저희가 보면은 길거리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한 네, 80석, 100석 들어가는 뭐 포차 느낌인데 포차 느낌인데 네. 거기서 파는 아주 맛없는 맥주 한 달에 300원짜리 맥주 이런 겁니다. 그렇죠. 한 잔에 500원 뭐 이렇게 되는 비아 허이가 맥주인데 300원, 500원 받는 건데 그거는 맛이 없어요. 그건 진짜로 술에 물 탄 맛이 납니다. 그거는 아 맛이 없나요? 아주 그래 맹맹해요 그냥 그거는. 하여튼 그게 비아호이라는 게 그런 생맥주라는 뜻도 되면서 그런 가게들, 포차들이 네, 이제 맞아요. 이렇게 고유명사로 쓰고 있는 게
비아 허이다. 비아 뜨어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먹는 이제 그 생맥주. 가게에서 먹는 뭐 아사히 생맥, 뭐 삿포로 생맥, 그쵸. 뭐 그런 거를 이제 비아 뜨어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비아 허이는 맛이 없습니다. 드시지 마시고요 그거. 그래서 베트남에 오면 뭐 맥주값 싸니까 뭐 먹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단 하나의 맥주만 먹어야 한다면 쌀공을 추천. 쌀공을 나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굳이 뭐 삿포로 드실 필요 없고 아사히 드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노이가 아니라 쌀공을. 쌀공 뭐. 뭐 제가 뭐 저는 다 맛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 하는 말이 하노이 맥주에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비린내가 철분이 느껴지고 비린내가 나고 약간 뭔가 이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저희가 먹는 비아 쌀공 같은 하노이 같은 경우는 실제 맥주집 가면 뜨어이나 허이로 많이 먹거든요. 그 아까 말하는. 근데 이게 맛있으려면 이유가 딱 하나가 필요해요. 그 청소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 배관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지. 어차피 공장에서 나오는 맥주는 맛이 똑같아요 어디 가나. 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먹어서 좀 맛있다 하는 맥주집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청결하게 청소하죠. 그 예를 들어 맥주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청결하게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한국도 청소하는 집이 잘 없을 건데 베트남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물질 맛이 나는 거고 약간 비린내가 나고 술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냐. 근데 비아 쌀공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하노이 쪽에서 그 생맥으로 파는 집이 잘 없어요. 왜냐면 그 생맥을 어떻게 올리까지 호치민에서 이까지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그 액체 무거운 액체를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병맥으로 캔맥이나 병맥으로 완전 밀봉한 반입 상태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치민에는 이게 있나요? 있겠죠 저도. 그리고 호치민에는 비아 쌀공이 종류가 많아요 여기처럼. 이런 게 아니고 종류가 4종류 됩니다. 병이 빨간색 막 까만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초록색 병이 제일 비싼 라인이에요 거기. 어... 호치민 가서 술을 먹어보니까 그게 제일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우리가 하노이 술이 좀 맛이 없다라는 생맥주가 맛이 없다라는 인식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왜냐면 청소를 안 하고 그 생맥으로 있는 병을 막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 좀 맛이 없어지는 게 있고 쌀공 비어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포장된 걸 들고 오다 보니 좀 더 낫지 않냐.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는 쌀공 비어가 더 맛있어요. 맥주는 제 입맛에는. 네. 병맥 대 병맥, 킹맥 대 킹맥으로 비교를 해도 이렇게 좀 더 이게 하노이 베트남에 왔으니까 베트남 소주 중에 고르려고 하니까 그렇지 굳이 제 말은 이 글로벌한 소주 맥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안 돼요. 대동강 맥주 그건 못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대형 자본들이 다 움직이는 칭따오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가 베트남 맥주를 사 먹겠어요. 그렇죠. 인지도의 문제입니다. 그거. 베트남에 있으니까 쌀공 맥주가 괜찮다고 하는 거지 굳이 이거를 세계 시장에 가져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맥주는 아니다. 라고 우리 술 전문가 이프로님께서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서 베트남에서 아사히 같은 아주 맛있는 맥주를 만든다고 쳐도 메이드 인 재팬이랑 메이드 인 비엔남에 붙어버리면 사람들이 이프로님 생각하실 때 한국 맥주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죠? 저는 맥스를 좋아합니다. 맥스 한 10년 동안 마셨는데 맥스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맥스와 한 쌀공 맥주를 비교한다면 비슷비슷해요. 뭐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서 제가 눈 가리고 테이스팅을 했는데 이거는 그 체코의 필스너입니다. 뭐 이런 맞출 자신 없어요 사실 그건 그 맞춘다 하면 거짓말이고 제가 그거. 근데 뭐 그냥 맥스를 전 좋아하죠. 그리고 뭐 일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베트남 친구들이 그 양철 통으로 된 맥주 마시는 데가 있으면 그걸 드셔보시라. 괜찮던데 그거? 맛있어 그거. 그게 맛있어요. 그 와바 같은 데 가면 팔아요. 양철통 맥주가 이 맛이 좀 더 신선한 이런 느낌이 나는데 예전에 그 디자인 하신 분이 옛날에 한번 손님을 오셨는데 그분이 그 통을 보더니 되게 감동받으시더라고. 야 이거 한국에 하고 싶다. 이런 통에다 받아가지고 네. 물론 청소가 힘들고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건 양철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시원해요. 레트로 느낌. 시원한 느낌이 오래가고 약간 레트로 느낌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 되게 감명을 받으셨는데 그걸 한번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공장 나온 거 바로 밀봉해서 보내는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맥주 같은 경우는 이게 해가지고 선 꽂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따라 먹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쌀공 비어가 좀 더 맛있는 이유랑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약간 중간에 뭐 기계라든지 이런 호수를 꼽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병 그대로를 먹는 거다 보니 그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보이시다가 그거 파는 데가 있으면 꼭 사드셔 보시라. 또 얘기가 나온 김에 병맥과 캔맥의 차이는 뭔가요? 병에 담았고 캔에 담은 거죠. 그 차이죠. 그냥 맛은 차이 없죠. 맛 차이 없어요 사실 뭐 그걸 구별하면 뭐 제가 그리고 전문가로서 뭐 서선하는 게 있다면 저는 캔맥을 좋아합니다. 왜? 가벼우니까?
아 가볍기도 가볍고 그 찬 느낌이 좋아요. 그거. 캔의 그 차가운 느낌. 차가운 느낌. 병도 찬데. 병도 차지만 병을 보통 이렇게 병나발을 잘 안 불죠. 뭐 따라서 마시거나 하는. 아 그렇죠.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선호는 캔맥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뭔가 병맥 왜 만드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병맥은 내가 생각할 때는 병은 이거는 또 수거를 해와야 되고 다시 그렇죠. 따라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고 무겁고 왜 그러지, 깨지면 위험하고. 그렇네? 궁금하네 그러고 보니까. 네. 병맥이 더 옛날에 나왔을 건데. 근데 궁금한 병 콜라를 아직도 생산하잖아. 왜 그런 거지? 필수병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병 콜라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좀 찾아봐야겠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꼭 한번. 요거는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봐야겠네. 좀 궁금하네. 네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그렇다라는 거죠. 제 맥주는 요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베코, 사베코 이런 거는 네.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좀 나쁘지 않지 않겠냐.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 술을 좋아하고 외국 주류에 대한 수요가 좋아요 이 나라도. 그러다 보니 또 궁금한 게 베트남 사람들이랑 술 먹으러 가면은 하노이 먹나요? 쌀국 먹나요? 왜냐면 이게 그 하노이 사람들은 또 하노이 부심이 있으니까 나는 하노이 맥주 먹는다 그렇진 이런 않더라고.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맥주는 쌀국 많이 맥주 쌀국만 먹어. 절대 하노이 뭐 하노이 그쭉 자기네들도 별맛 없다 그래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위에 또 유사 맥주들 있죠. 뭐 쭉박비언이 뭐 바바바니 그건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네. 코끼리 맥주부터 제가 다 잊어버리시면 되고 맥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창 맥주 어떤가요? 창은 태국 맥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괜찮아 그것도 뭐. 창 맥주 이런 것들. 아무래도 술은 좀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잘 만들고 소비량이 있는 나라들이 잘 만들죠. 예를 들면은 태국의 위스키를 제가 얼마 전에 먹어봤어요. 네. 그 송땅 뭐죠 그 쌍숑 10,000원짜리 위스키인데 괜찮더라고. 태국 가면 그 슈퍼에 9,000원 정도에 파는 위스키라고 하던데 태국은 위스키를 만들어요 지금. 거기는 팔리고 하니까 그런 거 뭐 괜찮았고. 요즘에 또 제가 좀 약간 자꾸 베트남의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좀 이게 우주로 가는 게 최근에 제가 좀 굉장히 큰 약간 그 뭐랄까요 인생의 지축이 하나 흔들렸어요 얼마 전에.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술을 예를 들면 그 꼬냑 중에 그 헤네시라는 술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걸 제가 22살쯤인가 처음 먹어봤는데 와 그 술 그렇게 맛있더라고. 헤네시. 어디 술이죠? 프랑스 술입니다. 그 모에 샹톰이랑 그 회사 거죠. 그 아마 그 루이비통 가지고 있는 회사 거기 걸 건데 아마 거기가 와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 다음에 먹었던 게 그 뭐 잭 다니엘에서 나온 좀 고급 라벨 이런 거를 어릴 때 한 병에 친구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먹어봤는데 와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비싼 돈을 주고 술을 먹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그 일념으로 참 돈을 한 10년 벌었죠 예전에 어릴 때부터 해서. 최근에 그 현대카드 부사장님께서 뭐 트위터에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트위터인가 블로그인가 어디 그 연식이 낮은 위스키 있지 않습니까? 8년산 뭐 이런 그 3만원 2만원짜리에다가 아지노모토를 한 두세 가루를 넣으면 술맛이 바뀐다. 아지노모토가 뭐죠? 조미료. 미원을 한 두 알갱이 세 알갱이 타면은 MSG. MSG 우리가 라면 그 라면 미원을 넣으면 술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술 맛이 약간 이제 8년짜리가 뭐 예를 들면 17년, 20년 산달의 맛이 나게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죠. 물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MSG라는 게 맛은 그것만 가지고는 맛이 없지만 그 맛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뭐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한 번도 그걸 트라이를 한번 안 해봤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고 있다가 뭐 맛은 날 수가 있지만 이성적으로 그렇지. 이거는 조작된 거라 안 된다. 이제 나도 그 당할 수 없다.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일식집에서 샹솜이라는 술을 먹을 때 이제 아지노모토를 달라 그랬죠.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야 10,000원짜리 위스키가 한 15만원짜리 맛이 나더라고. 진짜요? 진짜 부드러워져 술이. 그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맛 중에 하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시는데 그 스무스한 맛이지 않습니까? 술이 물처럼 넘어간다는 게 술이 물처럼 넘어가더라고. 그렇게 부드러워지더라고 진짜. 한 17년 산 정도 되는 맛이 막 나는 거죠. 그 10,000원짜리 9,000원짜리 싸구려 위스키가 아지노모토를 한 3알갱 정도 넣고 딱 타서 먹으니까 술이 진짜 술술 넘어가더라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인생의 지축이 흔들렸죠. 돈 벌을 필요가 없구나. 아지노모토. 그 10,000원짜리에 넣고 아지노모토를 넣는다. 최근에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술 맛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뭐 30년짜리를 사서 그걸 넣어 먹는 게 성공한 인생이지만
그러고 싶진 않고 제가 30년짜리 사면 아까워서 못 넣지. 못 넣죠. 그걸 뭐 존재 가치가 그렇게 한데. 그래도 그건 너무 한 100년 산 맛이 나는 거 아니야? 몇 년 등록 중인 거지? 3배인가 3배? 3배도 증폭되는 것 같아요. 맛이 뭐 그렇다는 거니까. 맥주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치면 소주에 해당하는 게 베트남에서는 뭘까요? 보드카죠, 보드카. 보드카 할까? 네, 보드카입니다. 그러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먹고 사실은. 그 넵머이 그건 보드카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약간 좀 맛이 달라가지고 넷머이도 말씀드릴 그건 한국으로 치면 약간 막걸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넷머이가 비싸요, 실제로. 그리고 일반 보드카보다 양도 적고 도수도 낮고. 그래서 일단 소주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제 생각에는 누구랑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네. 어떤 음식이 곁들여도 괜찮고 네. 그리고 뭐 취하기 좋고 약간 요런 저렴하고 약간 요런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소주라는 게. 근데 보드카가 좀 거기랑 위치가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술의 포지션 그 비율, 뭐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술집 점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한국으로 했을 때 우리 전문가 이프로님께서 보시기엔 소주, 맥주의 비율, 소주, 맥주 아니면 양주의 비율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한국으로는? 한국은 소주 요즘 맥주는 제가 모르겠네요. 자, 뭐 7대 6대 4 정도 되지 않나요? 소주를 제외한 나머지 술이랑. 소주가 6이고 맥주가 4.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베트남으로 치면 가장 많이 마시는 주류의 종류는 아무래도 맥주. 맥주요, 맥주 사실은. 맥주가 한 5 이상. 5 이상 먹는 것 같아요. 거의 저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먹는 건 한 7 이상 맥주 같아요, 사실은. 네. 나머지 3에 지분을 놓고 이제 다른 업체. 한국은 기본적으로 어디 가면 소주부터 시키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맥주부터 시켜봐요. 맥주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왜냐면 보드카 같은 경우도 싸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조건에 다 충족하는 술이에요. 사실은 네. 싸고 취하기 쉽고 무향 무치라서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고 네. 뭐 친구들이 편하게 먹기 좋은 술이라서 많이 먹죠. 많이 먹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독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보통 사람 맥주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근데 여기 보드카 하노이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안 유명하죠. 보드카 사이공도 있나요? 보드카 사용은 제가 알기로 남쪽에는 보드카를 잘 안 먹는다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7대3 비율이라는 게 네. 남쪽은 독주를 안 먹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맥주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날씨에 보드카 먹어봐야 죽는 거야 사람 그냥. 그렇지, 날이 좀 춥고 쌀쌀할 쌀쌀하고. 때 생각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한 8대 2까지도 볼 수 있겠다. 하노이 베트남 전 인구를 따졌을 때는 맥주 소비량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알아봐야 될 건 이제 두 번째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드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드카의 종류는 하노이에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보드카는 보드카 하노이 말고 또 있나요? 보드카 맴, 뭐 가소우, 보드카 맴. 가소우, 뭐 그 엘리게이터 보드카 이런 네. 거 있는데 뭐 맛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그 대신에 네.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엘리게이터 보드카가 까만색 뚜껑이 있고 파란색 뚜껑이 있어요. 그게. 엘리게이터가 뭐죠? 그 브랜드 이름이에요. 가소우라고 하죠. 그 악어. 아, 그게 까만색이 제가 알기로는 수입산이고 그게 뭐 어디 뭐 하여튼 외국에 원래 그거래요. 그런데 파란색 뚜껑이 국내 생산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술집에서 먹으면 한 2배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술 달라고 했는데 술값이 비싸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제가 한번 항의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것도 베트남 로컬산인가요? 로컬 생산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란 뚜껑인가 그렇고 네. 똑같은 디자인인데 뚜껑 색깔만 달라요. 까만 뚜껑이. 제가 보드카 맴이랑 보드카 하노이는 알겠는데 가스오는 가스오는 처음 들어보는 그 종류네요. 솔직히 하면 광고지도 엄청 많이 붙어있고 많이 마셔요 그거. 네. 그것도 약간 좀 괜찮은 보드카인데 약간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요 그게. 그래서 드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뭐 술값이 좀 이상하다 하시면은 좀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뚜껑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게. 똑같은 맛이 나는데 맴과 하노이 보드카를 따진다고 하면은 맴이 훨씬 많이 먹습니다. 하노이 보드카 생각보다 안 먹어요 이 나라 사람들. 그런가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술집에 하노이 보드카 파는 집 거의 없어요. 보드카 달라고 하면 보드카 맴 줍니다 저희가. 예,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하노카 보드카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가짜도 많고 약간 좀 문제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비싼 술도 아닌데 가짜가 많나요? 그러니까 더 싸게 만들고 이제 그래서 예전에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 보드카 하노이 같은 경우는 먹고 이제 약간 눈이 보이지 않게 됐다. 약간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네. 그냥 초창기에 이제 그게 그거라 가지고 보드카 맴을 많이 먹죠 보통. 예. 보드카 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싸게 저렴하게 드시기에는 좋다 하는 거고. 전통과 아무 관계 없는 얘기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또 어차피 그 공산권 친구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라 가지고 뭐 그런 맛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주류상 가보시면은 러시아산 보드카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게 팔거든요. 여기 보면. 네.
일반 술집에 파는 게 아니고 약간 뭐 지금 제가 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고급 술들을 많이 사가요. 막 보드카 막 5만 원, 6만 원짜리 이런 거 주류상 가면 많이 팔거든요. 보드카가 7만 원 정도 한다는 거는 거의 위스키로 20만 원 이상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주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보드카 오리진이 러시아인가요? 러시아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 제일 유명한 건 러시아로 보드카가 아니지만 네. 제일 유명한 건 보드카네. 앱솔루트가 러시아 게 아니에요. 그 어디 거더라? 노르웨이였나? 핀란드인가? 뭐 북유럽 쪽 걸 거야. 앱솔루트가 보드카구나. 예, 핀란드인가? 그럴까? 앱솔루트가 러시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검사장이 술을 안 먹으니까 이게 참 이게 혼자 떠. 아니 그래도 뭐 제가 네. 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꺼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세 번째 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술부터는 좀 약간 마이너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마이너는 아니죠. 많이 먹는 게 그 빡끼기라는 술이 있고 처음 들어봐. 빡끼기라는 술이 있어요. 따오메오 뭐 이런 건 뭐죠? 따오메오가 있고 빡끼기라는 술이 있는데 그 네. 두 가지 많이 먹습니다. 빡끼기 머루주예요. 머루주. 머루로 만든 느낌상 딱 봐도 그 언럭키 복분자주 같은 맛이 나는 게 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색깔은 복분자고 복분자를 넣었는데 거기 안에 향을 어떤 걸 넣었냐면은 그 기억나요? 그 엄사장님 맛봤던 그 술 우리 그 방송 찍으면서 그 뿌옇게 되는 그 아몬드 그 커피콩 띄어 먹던 예, 기억납니다. 네. 그라빠였나? 그 하여튼 뭐였지? 그 이탈리아 술이라고. 네. 그거 보면 치약 맛이랑 막 그 맛이 나잖아. 네. 그 치약 맛은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처럼 풀 맛이 많이 나요. 그 약간 복분자 술인데 약간 그 뭐랄까 뭐 그런 느낌. 네. 치약 맛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에거마스터 섞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 들어요. 약간 그래서 그거 같은 머루주 그거 되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식당 가면은 이제 막 드럼통에 받아와가지고 막 팔고 하는데 그냥 드실 거면은 그거 보드카 맴인가 하노이에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술이 있어요. 병으로 된 술들. 네. 그런 거 아마 식당 가면 요즘 많이 파니까 네. 그 병으로 드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냐. 좀 맛이 좀 균등하고. 네. 근데 이게 보드카 병에 넣어주긴 하는데 네. 이렇게 그 하죠. 자기들끼리 휴지 같은 걸 말아놨다가 맞아. 불러주는 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많아요. 먹지 말라는 말도 많이 있던데. 그 옛날에 먹고 이제 네. 눈이 보이지 않았다. 눈이 멀었다. 아니에요. 제가 방금 기사를 찾았어요. 그거에 네. 관련해가지고 베트남 전통주를 조심해라. 네, 많아요. 베트남 전통주를 마시고 베트남 전통주 조심하세요. 하노이에 사는 외국인이 두 군데의 식당에서 구입한 술을 마신 후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를 검사한 의사는 메탄올 중독 초기 증상과 같다고 백마이 병원에 있는 동물 중독과에 이 환자를 입원시켰습니다. 동물 중독이에요? 35살이며 하노이의 그 파오다오랑가에 살고 있고 국적은 밝혀지지 않은 마틴이라는 사람은 지난 금요일 두 군데 길거리 식당에 술을 사가지고 와서 술을 마셨고 월요일 6일경에 시력이 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문제가 생긴 듯 하여 눈 검사를 받으러 하노이 국립안과 연구소를 찾았지만 여기서 의사는 눈의 이상이 아닌 메탄올 중독에 의한 시력 저하를 감지하고 백마일 병원으로 옮기게 한 것이지요. 문제는 이와 같은 증상이 다른 3명의 베트남 사람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길거리 식당에서 파는 술을 마시고 앞이 흐려지고 잘 안 보이는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2명은 의식 불명이고 한 명 현재 마틴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 상사 직원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현재 로컬 술로 해결하다가 결국에 눈 이상이 생겨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 베트남 전통주 즉 로컬 술을 만들 때 양심 없는 몇몇 사람들이 메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통주는 확실하고 믿을만한 것이 아니면 마시지 않길 바랍니다. 베트남 술 중 특히 램머이, 낭흥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이 술들을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떤 분께서 블로그에 남겨주셨네요. 충분히 맞는 얘기죠. 사실은 눈이 많이 멀었다 얘기 들었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빡기기 이런 것도 그 병으로 파는 거 있어요. 술집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따라락 소리 나면서 오픈하는 그 소주병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런 네. 거 파시는 거 드시면 되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람들 진짜 많이 가는 술집은 그런 거 안 써요. 사실 예를 들면 그 식당 같은데 메탄올. 뭐 어떤 쓰겠어요. 사람 예를 그렇죠. 들면 사람 얼마나 많이 오는데. 하루에 뭐 200명씩 오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데 하겠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호황게임 큰 식당 이런데 예를 들면 뭐 300명 하루에 300~400명씩 오는 가게 난리 나죠. 그 사람은 그거는 그런 가게에서는 뭐 드셔도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집에서 담금주 같은 거 드셔도 되는데 아까 요런 같은 경우는 동네 영세 가게에서 파는 거는 저도 잘 안 먹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보드카라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조심을 하시라 이거는 사실은 그렇지 뭐. 이 한국은 우리 네. 이 프로님 소맥 좋아하시나요? 소맥? 소맥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네. 맥주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그래서 술을 많이 못 먹습니다. 맥주는. 아, 또 네. 그런 게 있구나. 소맥 맛있나요? 괜찮은 술이에요. 네. 소맥은 약간 그 느낌으로 표현하면 어떤 그러니까 맥주의 그 알코올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그렇죠.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의 청량함을 가져가는데 이제 네. 그 소주의 도수 좀 높아지는 네. 약간 그 필리핀 맥주 이쪽 그 레드홀스 같은 느낌이 나는. 필리핀에 가면 도수 막 10도짜리, 12도짜리 맥주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술을 왜 안 만들지 아예? 안 만들죠. 소맥과 같은 효과를 내는 뭔가 좀 도수가 진한 그래서 사실 또 소맥은 맛도 맛인데 그 기분. 기분이죠. 남들이 많은 기분이고 많은 걸 보는 게 재밌는 거지. 사실은 그 누가 타주면 그거 먹겠어요. 맛없거든. 뭐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그런 술은 많습니다. 그 뭐 이제 위스키에 맥주를 탔다는 게 한국 사람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보일러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술도 있고 생각보다 데킬라에 맥주 타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제가 개발했다 생각했거든요.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거를. 네. 맥주를 따른 다음에 데킬라를 넣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어우 씨. 내가 드디어 그 칵테일북에 내 이름을 실을 수 있겠구나. 당연히 다 했거든요. 그런 건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베트남에서는 이 보맥, 네. 보드카 맥주를 말아먹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않는 것 같아. 네, 죽어요. 그건 진짜 다음 날에. 제가 봤을 때 보드카 맥주 죽는다고 보면 되는 그런 거. 약간 뭐 또 돌아가자면 따오메오라는 술도 있죠. 네. 따오메오. 제가 따오메오도 예전에 저 처음 알게 된 게 저 이프로랑 같이 네. 동네에서 그 비닐봉다리에 담아주는 술을 네. 이제 한 모금 맛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그 과일주잖아요. 과일주죠 사실은 이게 네. 진짜로 이거는 이게 뭐 있더라고. 한국에도 약간 뭐 게사과라고 하던가 그 작은 사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산사과 이런 걸 따가지고 그걸로 따는 건데. 제가 이건 찾았는데 따오메오 사파 지역 술이라고 합니다. 사파의 전통주라고 하고 따오메오라는 술은 사파의 흐몽족, 몽족이 마시는 술인데 이 술은 우리나라의 과실주와 같다고 보면 된다. 호황리엔선산에 서식하는 식물 중 사과나무의 한 종류인 따오메오, 이게 사과나무의 종류랍니다. 맞아요. 를 보드카 종류의 술에 담아 과일의 즙이 술에 잘 섞일 때까지 숙성시켜준다. 이 술은 숙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옅은 갈색을 띠게 된다. 사파의 대표술인 이 술은 위에서 소개한 곡식주에 비해서 과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향기가 훨씬 좋다. 과일주가 그렇듯 향이 깊고 맛이 달콤하여 술에 취하는 줄도 모르고 먹게 되는 술로 사파에 가볼 기회가 있다면 한 잔 정도 마셔보시길 권하고 싶은 술이다 라고 했는데 되게 향이 좋았어요 진짜로. 맛은 모르겠고 제가 좋아하는 술 맛은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좀 달고 과일 향 많이 나가지고 약간 네. 좀 그런 느낌이 나서 그렇게 좀 한데 괜찮은 술이죠. 이것도 사실 많이 먹고 이것도 병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다 팔아요. 그래서 따오메오도 있구나. 병으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그거 사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따오메오도 괜찮죠. 맛있습니다 이거 그냥 뭐. 근데 과일주도 많아요. 사실 이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뭐 그래서 또 많이 먹었던 게 예전에 일을 하면서 그 추오이가 있죠. 그 지에오 추오이가 있습니다. 그 바나나주가 있어요? 바나나 술이 있습니다. 그 바나나 2% 만드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건 제가 술 맛이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예. 최근에 저희가 커피 와인 뭐였죠? 커피 와인? 초콜릿으로 만든 초콜릿. 네. 그거 카카오로 만든 것도 네.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많습니다. 어차피 술이라는 게 뭘 뭐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바나나 술 같은 경우는 제가 먹고 나서 한 번도 맛이 기억이 안 나요. 다 필름이 끊겼기 때문에. 있습니다. 파는 데 있거든요. 그런 건 네. 그런 거는 병입술이 아니고 그건 진짜 담는 것 같더라고. 어디서 네. 뭐 공장에서 담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호기심으로는 드셔봐도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는 없다. 제 기억에 맞다. 그렇게 맛있는 기억도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서. 막상 또 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별로 특별히 더 얘기할 만한 술이 있을까요? 베트남 전통주. 그거 맛있어요. 아까 뭐 넷머이? 넷머이 얘기를 안 했네. 넷머이 맛있어요. 넷머이가 약간 누룽지 맛 나는 술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고소하고 달콤하고 이거 괜찮은 술이에요. 약간 무슨 느낌이지? 넷머이가. 예.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가게엔 잘 안 팔더라고. 넷머이를 파는 데가. 그러니까 넷머이도 병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 병을 파는 집을 가면 가는데 아까 말한 그 따오메오나 그 뭐지 빡기기나 뭐 이런 술들처럼 그치. 담기가 어렵나 봐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뭐 드럼통으로 해가지고 넷머이를 파는 집은
잘 없더라고 보니까. 뭐 병으로 파는 데 가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아요. 약간 곡주 도수생 곡주 느낌 납니다. 약간 그 청주를 조금 더 고소하게 만들고 그 약간 그 쌀향 좀 많이 나게 해서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요술을 좀 비싸게 잘 빼면은 일본의 사케가 되는 거고, 네. 예를 들면은 뭐 청주가 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이렇게 세련된 맛은 없죠. 약간 깔끔한 맛은 없고, 한데 그 전 단계에서 약간 그 단맛과 약간 요런 게 좀 들어가는 거죠. 약간 사케가 소주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다르죠, 그럼 완전히. 근데 궁금한 게 사케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우유팩 같은 데다가 사케 주잖아요. 많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런지. 어. 아마 그건 싼 걸 거예요. 근데 우유팩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잘. 우유팩에 많이 먹죠. 사케는 쌀로 만들죠, 쌀로. 그리고 사케 같은 경우에는 또 따뜻하게도 먹는 술이잖아요. 따뜻하게도 먹고 차게도 먹고 보통 그렇게 먹죠. 원래는 뭐 일반적인 인식으로 보리 계열의 술들은 차게 많이 먹고 뭐 쌀로 만든 계열의 술들은 따뜻하게 먹는다라는 이제 인식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모든 음식에 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생육하는 전성기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쌀은 이제 좀 따뜻할 때 크고 보면은 보리는 겨울에 많이 자라서 이제 봄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먹는 게 이제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는다라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케를 보통 따뜻하게도 많이 먹고 차게도 많이 먹죠. 그래서 사케는 좋아하는 술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그 베트남 여행을 왔다 가시면 술을 한 병인가요? 두 병인가요? 반입할 수 있는 게? 한 병입니다. 한 병인가요? 근데 뭐 두 병 가도 작진 않아요, 사실. 근데 한 병입니다. 원칙상으로 한 병입니다. 한 병을 가져가야 된다면 베트남에서 저는 보통 이제 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보드카 하노이 많이 권해드렸거든요. 이거 사가시라고 그냥. 용도 모르니까. 그건 별로 추천드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럼 뭘 사가야 되지? 넷머이를 사가야 되나? 넷머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조금 더 특별한 맛이 나고. 네. 예, 아니면 과일주 같은 경우 그런 거 사가시고, 아니면 위스키 사가세요. 면세점에서 그냥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기 제일 좋지만 베트남까지 와서 베트남 술을 사가려고 그러니까 하면은 그렇진 않다. 넷머이 정도 괜찮아요. 넷머이는 술 괜찮아요. 그리고 뭐 다른 막 있어요. 그 3만 원짜리 막 4만 원짜리 고급 술들 베트남에서 나온 마트에 파는 술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넷머이랑 맛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아마 안 먹어봤지만 저도 베트남 술을 3만 원 주고 못 먹겠다라고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다 보니 이제 아마 그런 맛이 아닌가. 왜냐면 넷머이가 맛이 비슷하거든. 거기 어디지? 여기 놀러 가면 사파 같은 데 보면 도자기에 담아놓은 술도 많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요렇게 고리병 같은 데 담긴 거. 그거랑 좀 맛이 비슷비슷하니까 그것도 아마 다 쌀로 담은 술이니 그런 거 하면 사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사 먹거든요. 그거 집에서. 마트 같은 데 가면 고리병으로 된 약간 도자기병에 담긴 네네. 술이 있는데 그런 거 사가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 보드카는 오시면은 보드카? 쌀국 맥주를 꼭 먹고 네. 넷머이 드셔보시고 따오메오 먹어보고 네, 뭐 그 정도. 그리고 그거를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마시는 데서 꼭 마셔야 되고 마이너한 매장에서 사가지고 먹지는 말고 굳이 드실 필요는 없고 네 병에 있는 거 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사간다고 하면 넷머이 술 같은 건 사서 선물해주기도 괜찮은 술이라고 볼 수 있을 그거는 것 제가 봤을 같다.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한 맛 나니까 사실은. 또 우리가 빼먹은 게 와인, 와인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달라도 와인. 달라 와인 있죠. 맛있을 것 같아. 아유, 달라서 토지를 봐야 되는 게 저도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희 그 달라스 갔을 때 그 와인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달라도 와인 달라서 만드는 거 아니고 맞아요. 여기서 뭐 혼합만 한다고 했나? 그렇죠. 그 병인만 한다고. 병이 판다. 그래서 뭐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사실은 베트남 와인이 맛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와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토지랑 토양에. 그래서 캘리포니아 와인이 맛있지 베트남 와인이 맛있을 수가 없다. 캘리포니아 와인이 더 싸지 같은 값이면. 그렇죠. 캘리포니아 그 광대한 포도 농장에서 찍어내는 포도가 훨씬 맛있고 영양가도 많고 네. 훨씬 저렴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은 대구에 그런 게 많습니다. 뭐 그 청도 감 와인 뭐 이런 것들 감으로 와인을 만들어요. 뭐 대구 쪽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데? 그 감 와인 터널도 있고 막 이런 데가 있는데 네. 뭐 먹을만 해요. 괜찮은데 뭐 그런 거죠. 굳이 같은 값이면 네. 그 포도 와인 사 먹지 굳이 감 와인까지 먹을 필요가 있냐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예. 그래서 뭐 칠레 와인 드시고 그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드시고 그게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제가 또 그 네. 술 얘기를 한 김에 베트남에서 꼭 사가야 할 술 베스트에 대해서 발렌타인
아 이거 말고 지금 어떤 분이 또 올려놓으신 네, 거를 한번 또 봐봐요. 몰래 또 훔쳐왔습니다. 네, 좋죠. 네, 달랏 와인 1순위입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네. 네, 달랏 와인, 달랏 지역의 고퀄리티 와인을 다낭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보실 다낭에 계신 분이 글을 쓰신 거네.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알코올 농도는 12도, 뭐 가격은 8만 동에서 15만 동 정도 한다고 합니다. 구입처는 각 마트, 한국 마트나 베트남 마트 어디서든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 술로 뽑아놓은 게 예, 보드카 맴. 네, 보드카 맴은 29.5도에서 39.5도를 하고 있고 가격은 뭐 8만 동에서 12만 동 정도. 비싼 데서 사셨네. 네, 그 정도. 이것도 이제 한국 마트, 베트남 빈마트나 K마켓 어디서든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구나. 넷머이. 괜찮아요. 또. 넷머이는 이게 이미 유명한 술이라고 해요. 누룽지 맛이 나는 술로 예.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로 좋은 효모를 사용해서 목 넘김이 좋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알코올 농도는 30도에서 40도에 가깝고요. 가격은 8만 동, 12만 동. 다 똑같네. 네, 비슷해요. 네. 가격은 뭐 마트는 어느 마트에서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뭐 요거 세 개를 뽑아놨네요. 특별할 건 없네요. 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또 특이한 거 사고 싶으시면은 약간 뭐 러시아 보드카 이런 거 사실 거면 한 10,000원 더 쓰시고 네. 여기 베트남 주류상 가셔가지고 사셔도 괜찮지 않냐. 한국에서 좀 구하기 힘든 보드카나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제가 샀던 게 아르메니아 와인 이런 것도 사봤어요. 제가. 네. 아르메니아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있는 나라 술도 팔고 하니까 뭐 저희가 술에 대해서 특별히 더 뭐 그렇습니다. 베트남 술 별로 없고 아까 약간 말이 좀 웃겼는데 그 사베코 주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저희가 이게 얘기를 네. 어떻게 했냐면 뭔가 그 떡밥을 저희가 네. 2화 때 네. 송과장 출연했을 때 네. 뿌렸던 떡밥을 지금 드디어 회수하는 어벤져스 뭐 그런 거죠, 지금 뭐. 완결판 느낌입니다. 42회 만에 회수하는 느낌인데. 송과장 우리 한번 술 특집 한번 하자. 네. 그때 제가 두 이거를 맞죠. 예. 이것도 계기가 된 게 아까도 뭐 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아유 떠들었더니 목이 아프네. 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네, 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쉴 새 없이 떠들었네요 술에 대해서. 네. 일단 술은 뭐 한국 술이 더 좋은 것 같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통 그 술. 술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술 네. 그 먹는 거 말고 네. 술에 대한 비즈니스 얘기를 또 좀 좋을까. 최근에 또 싶은데. 뭐 제가 또 일적으로 하나 엮인 게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얘기를 해보자 해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일단 네. 그 소주가 네. 베트남에서 잘 팔리나요? 꽤 먹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소주가 한국 사람들이 수요층인 거야?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 실제 소주를 먹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 소유층인데 90%는 한국 사람이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왜냐면은 한국 분들은 소주 없이 못 살기 때문에. 네. 이제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소주 같은 경우 요즘 PPL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드라마나 그 이런 드라마를 데서.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먹기 시작한다. 라는 술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드라마 이런 거라든지 뭐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긴 한데 사실 한국의 주류 문화가 좀 빈약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소주라는 게 외국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 소주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케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나? 뭐 그렇긴 한데 맛이 없어요 사실. 소주는 무맛. 맛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 저도 소주 좋아하지만 맛으로 먹는 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위스키가 제가 영국에서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아일랜드 가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우리 이미지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급지고. 스카치 위스키, 뭐 그 윈저 막 이런 막 그 역사와 전통. 프랑스에서 프랑스 와인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와인은 다 깨어졌죠. 그 신세계 와인이 맛있다는 게 거의 증명이 됐고 캘리포니아나 뭐 칠레 뭐 이런 동네에 나온 와인들이 이제 그 프랑스 와인보다 맛있다는 거는 이미 거의 뭐 확정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프랑스 와인을 찾는 거죠. 왜?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일본은 좀 다른 좀 말씀드리면 중국 술, 고량주, 백주, 막 전통과 역사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 황제가 마신 술이고. 근데 한국 소주는 그게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본 사케 엄청나죠. 고급화. 왜 고급화가 가능한 게 사케 뒤에 표를 보시면 아는데 그게 나와요. 일단은 맛의 변주가 소주보다는 쉬운 술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위스키는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죠. 뭐 신맛, 단맛, 뭐 예를 들면 피트 향, 뭐 해서 뭐 약간 양맛까지 낼 수도 있고 사케 역시 그렇고 뭐
그 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트를 보면은 뭐 단맛, 쓴맛, 신맛, 뭐 짠맛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데 소주는 물에다가 주정을 탄 거기 때문에 그 맛을 내려면은 네, 자몽맛.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거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청포도 맛. 아 그거 굉장히 저도 많이 사 먹어봤는데 그거 진짜 2번 먹기 좋은 술이에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고급화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사케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 노트가 나옵니다. 그 이거는 신맛이 몇 프로고 단맛이 몇 프로고 이렇게 분석이 가는 분석이 거구나.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호응이 하는 거죠. 왜? 진짜로 그 단맛이 뭐 7대 3인지 우리는 맛을 구별을 못하지만 그게 그렇다니까. 보면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고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후회를 못해.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지 술이 맛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소믈리에들이 얘기하죠. 네. 이게 시향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노트가 뭐 단맛이 몇 정도고 한번 주십시오. 맛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 고른 거예요. 술이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소주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얘기 나온 김에 네. 처음처럼이랑 참이슬이랑 네. 뭐 저기 그 광주에서 먹는 뭐 이런 뭐 전라도 네. 하이트 소주랑 뭐가 달라요? 맛이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내가 내기를 한번 했어요. 대구 소주랑 서울 소주를 갖다 놓고 대구 소주는 뭐 브랜드가 뭐지? 참소주 참소주 그런 게 있나? 있어요. 그 금복주에서 맡은 뭐 참소주. 저기 그 광주 마트로 보니까 부산은 시원, 시원, 뭐 맑을린, 뭐 맑은 천안 린, 소주가 뭐 있던 있습니다. 것 같고 뭐. 조금씩은 맛이 달라요. 제가 그 서울에 참이슬이랑은 제가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성공했나요? 성공했습니다. 50% 찍기라서 운이 좋았던 건 아니고. 아니 한 4번 정도 했는데 제가 다 맞췄죠. 그걸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맞추는데 왜냐면 참소주 맛이 좀 더 역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이유가 소주는 고급화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맛이 없는 술이기 때문에 고급화를 못하면 싸게 팔아야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좀 더 법인 얘기가 나오면 말씀드릴 건데 그 관세가 한 35% 붙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술값이 비싸지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게 또 특별 소비세 또 그게 붙습니다. 특별 소비세 뭐 이런 거 관세 35%에 특별 소비세 35%인가 뭐 붙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러면은 이제 그럼 거의 뭐 이미 70% 세금을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먹는 1,000원짜리 술은 여기 2,000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통 과정 같이면 3,000원, 4,000원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급화 전략은 어렵고 베트남에 들어올 때는 싸게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오우 드라바에서 송중기가 소주를 마셔요? 마셔봐야겠다. 이야 막 이러겠지만 그렇죠. 언제까지 송중기가 송중기까냐 이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좀 소주라는 술을 세계화 시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러면 백세주 이런 건 차라리 팔면 그거를 팔아야 되지 않냐 싶어요. 백세주는 뭐가 달라요? 맛이 다르죠, 그것도 약간. 그 소주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소주. 아니야, 맛이 달라요, 그것도. 그런 맛이 다른데 약간 그때 약간 약향 좀 나고 약간 그런 거라 가지고 차라리 그런 걸 밀면 밀었지 소주를 일반 밀기는 소주로 좀 제 생각에는 세계화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값이면은 안동 소주. 안동 소주 맛있죠. 안동 소주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주랑은 다른 소주라 가지고 안동 소주는 이제 정류식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안동 소주는 비싸요. 그리고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맛있지는 않고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 세금 60%씩 붙는데 한 병에 3만 원짜리 술을 들고 들어오면은 이미 세금 꺼나면은 그 한 병에 5만 원인데 5만 원이면은 위스키를 먹어야죠. 왜 그걸 먹냐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술이다. 그렇죠. 그래서 소주는 지금 뭐 지금 좀 붐이 좀 분다고는 하더라고.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먹고. 네네네. 지금 최근에 또 보면은 그 진로 이 브랜드 명을 막 내게 되나? 거기서 막 포차도 몇 개 내잖아요. 내죠. 네, 진로라고 그냥 아예 술집 이름이 진로예요? 네. 물론 뭐 제가 또 뭐 해안이 또 어떻게 또 선구안이 뭐 잘못 빗나갈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좀 소주를 하려면 좀 그거를 좀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주를 계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주랑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던가 소주랑 어울리는 안주를 한국식 안주를 팔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기믹을 부려야지 술 자체로 승부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요 네. 술을 소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요게 예를 들면 베트남에 있는 그 저기 뭐야 비아허이에서 판매한다거나 그렇죠. 음식점에서 이거를 팔거나 그렇게 되기에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 좀 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뭐 한류 열풍 지금이야 그거지만 BTS가 소주를 안 먹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와인 먹고 저기 돈페리뇽 먹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주 창업을 하실 때는 좀 그거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한국식 포차 스타일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식집에서 일식이 맛있는데 술을 주세요 하면 이제 일본 술이 따라 나오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네. 프랑스 식당 가서 정식을 썼는데 소주 달라고 할 수 없으니 와인을 와인을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더 좀 방향적으로 맞지 않냐라고 해서 뭐 열풍이라고는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뭐 그렇죠. 킹비비큐라든가 뭐 뭐 고기 그렇죠. 하우스 예. 이런 데 가면은 항상 그 에머이들 그 직원들이 항상 한복을 입고 그쵸, 그쵸, 한 그쵸. 1960년대 스타일로 네. 한복을 입고 서 있으면서 어서 오세요. 사장님 거기서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고기를 굽습니다. 네. 고기를 구우면은 항상 나오는 소리 거기다 보드카 한 입 못 먹으니까 네, 뭐 그런 소주를 마시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게 맞지 않냐. 약간 그 한국 음식의 마리아주로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잘못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소주를 팔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케 베이스 칵테일 뭐 엄청나게 많죠. 소주 베이스 칵테일은 소맥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왜 안 되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왜냐면은 어차피 무맛이기 때문에 더 뭔가를 만들어내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대체제가 있죠. 보드카라고 해서 그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하게 만든 나라는 보드카 많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폴란드, 뭐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5만 나라에서 나오는 술이 있는데 굳이 구술이 있는데 굳이 뭐 한국 소주를 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긴가민가하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건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술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뭐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그 아시는 손님 한 분이 여기 이제 그걸 내고 싶대. 뭐 소주를 판매하고 싶다 한국에 소주를 수입을 해서 수입을 해야 하겠다는 거죠 한국에서. 네. 그래서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소주를 판매하는 데는 베트남에 3가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소매 네. 일반 식당에서 파는 거 일반식 그건 뭐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슈퍼마켓 같이 팔거나 예를 들면 네. 식당에서 팔 때는 이제 뭐 주류 판매 라이센스, 소매 라이센스가 있으면 되고 식당 열면서 그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도매 도매. 뭐 술 창고를 해서 도매상을 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유통하는 게 있어요. 펌포이라고 하죠. 펌포이. 펀포 아, 디스트리뷰션인데 그렇죠, 그렇죠. 뭐 한국말로 수출입이 라이센스가 따로 필요한 게 이게 수출입인가요? 그게 이제 토탈에서 하는 거죠. 이제. 유통이라는 게 이제 수출입을 유통이 말하는 이제 거고. 수출과 해서 이제 토탈을 치는 건데 마지막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한국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소주 도매상에다가 납품을 하고 싶은 분이시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마지막 3번 라이센스가 네, 필요한 뭐 상태. 그래서 이제 뭐 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창고가 150m 제거 스퀘어 이상 되는 데를 빌려야 되고 뭐 몇 개 성에다가 뭐 주류업체 몇 군데랑 컨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쭉 알아보다 보니 결국 뭐 말씀드린 저는 그 법인을 못 냈습니다. 왜냐 하면 제 변호사랑 얘기를 하는데 네. 변호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꾸 왜 안 되죠? 아씨 왜 안 된다. 아 안 되는 게 어딨어. 그 우리 정주영 아저씨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해보긴 해봤어? 해보긴 해봤어. 안 된대. 응. 왜 그러냐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주류 유통 관련 라이센스가 베트남 전역에 220여 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네네. 얻기 어려운 라이센스고 그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도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그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부 고 이제 뭐 그 약간 네. 부차관 정도 되는 사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말은 즉슨 그 와이롤로 먹여도 연줄이 없으면 안 해준다. 아. 라는 겁니다. 그 이제 그런 라이센스를 받으려니까 좀 힘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뭐 저는 포기를 했고, 네. 그분이 이제 뭐 다른 쪽에 이제 그 줄 있는 쪽 사람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특정 라이센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견적을 5억을 부르더라고. 5억 돈이 아니라 5억 원을 불렀어. 5억 원 한국 돈으로 네, 그 정도를 들었다. 50만 불. 네, 너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너 할 수 없다. 아마 그쪽도 견적을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자신 없으니 일단 많이라도 불러야지. 일단 어떻게든 뭐 먹고 주고. 뭐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제가 받았으면 제가 은퇴를 했을 건데 지금 여기 쿠바에서 방송을 찍었을 건데 굿모닝 하바나 이렇게 해서 뭐 좀 그런 케이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술을 수입하는 거 굉장히 어렵군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술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그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전통적으로 술과 관련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따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그건 뭐 그렇겠죠. 네, 약간 그 좀 힘든. 그리고 뭐 쭉 이제 하다 보니 예전에 옹선장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옛날 집 앞에 보면 와인하우스 알아요? 와인하우스. 알죠. 네, 네. 거기 사장이 이제 그쪽에 그거 한다는 거 같더라고. 뭐 하노이 쪽에 좀 뭐랄까 고위 공무원 아들이란 얘기가 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옛날에. 네. 제가 뭐 이제 거기까지 찾다 보니까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좀 줄을 잡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은 주류를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에서 사업 준비하실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염두를 두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베트남에 처음 들어와 있나요? 처음 들어오죠.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직접 하실 거예요. 그 아마 회사에서 팔고 있나요? 팔고 있어요. 진로 참미슬 같은 경우는 진로 본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총판권을 따와서 하는 게 아니고 회사 대 회사로 그냥 밀어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뭐 회사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그런 거는 뭐 사실은 뭐 연출 찾아서 연출이야 뭐 한 10억 쓰면 연출 없는 거 나오겠죠. 여기서 뭐 5억만 써도 나오겠죠. 5억만 쓰면 없는 연출 나오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뭐 약간 또 이제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들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도장 찍어주기 좀 꺼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런 거 요번에도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왜 소주값이 이렇게 비싼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 총판이 싸게 못 팔겠더라고. 저렇게 뭐 회사 내는 데만 그 정도 돈 주고 관세로 나가는 관세 돈 35%에 그 특별 소비세 35%인가 붙어버리면 거의 뭐 70% 세금 나가는 거니까 뭐 그렇다. 저도 소주를 사 먹을 때 좀 많이 분했었죠. 2,000원짜리를 이렇게 6,000원씩 주고 사 먹어야 돼.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 얘기를 빼먹었는데 네. 막걸리도 똑같이 수입하려고 하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생산하는 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네. 생산하는 건 상관없는데 국순당 막걸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 그것도 아마 이제 뭐 그런 힘든 아마 과정을 했을 통해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뭐 막걸리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주류 라이센스 이런 거 같은 경우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 뭐 그 모대학 법대 교수님까지 제가 찾아가 봤는데 반반이래요. 반반. 자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있다. 그건 뭐 거의 뭐 쉽지가 않다라는 그러니까 사업 준비하실 때 이런 뭐 특수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네.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그러니까 거예요. 이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이게 뭐 말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된다고 표시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검토를 진짜 세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셔야 될것 무조건 같아요. 사실 무조건 된다고 하면 그 100% 사기고요. 사실은 그 정도 연출 있는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네. 정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연줄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나 같은 사람하고는 안 놀아요. 우리가 안 놀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 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요번에 저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이렇게 어렵게 가지고 오는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이제 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죠. 그래서 빠를 하는 건 간단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주류 도매상들이 좀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는 약간 그거 하는 건. 저도 이제 요즘에 뭐 호황 게임 이런데 술집에 일찍 가보니까 근데 도매상들이 술 막 10병씩 들고 와가지고 팔더라고요. 이제 장사하는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채워넣는 걸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데 이제 하루에 뭐 10병, 5병씩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만 잡으면은 괜찮은 비즈니스겠다. 그렇죠. 근데 그 말 그대로 도매니까 그거는 뭐 도매도. 근데 그렇습니다. 술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냐입니다. 사실은 네. 뭐 뒤 얘기를 좀 길게 할 수 있는데 너무 길면은 좀 베트남의 치부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엄사장한테 아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와이로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단계까지 오게 됐는지, 왜 그분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베트남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게 됐는지를 아는데 저희가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일단 얼토당토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혹시라도 만약에 저희를 뵙게 돼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그때는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면대면으로는 할 수 있는데 방송에 할 얘기는 아니라서 뭐 그렇다는 거. 하여튼 뭐 술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떠들었더니 힘이 됐네요. 2시간째 떠들고 있습니다. 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청취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 많이 드시면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